국민 앞에서 한 공약을 180도 뒤집은 이유,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말의 대상입니다. 대통령이 된 지 130일, 불과 4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공약을 정반대로 뒤집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닙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칠 것은 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왜 이재명 정부의 이 변화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인지. 충격 1 투자 수단 막을 수 없다 투기 차단 광분.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막을 수는 없다.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장 친화적 정책입니다. 당시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졌습니다. 보수 진영처럼 시장을 존중하고 공급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많은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이 말을 믿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것 같다. 부동산으로 경제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거구나.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취임 130일 만에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토지거래 허가제 전면화, 대출 규제, 세금 폭탄. 이것은 정확히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정책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강도가 더 세다는 것입니다. 충격 2 국토보유세는 수용성이 없다. 부동산 세금 강화 검토. 대선 기간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토보유세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 말의 의미는 국민이 싫어한다. 따라서 하지 않겠다. 이것이 정치인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부동산 세금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신하던 정책을 여전히 추진 중이라는 거죠. 이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충격 3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 공급 억제로 시장 경직. 이재명은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의 수요 억제는 실패했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정론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 부족 수요 과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급을 늘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은 토지거래 허가제로 공급을 막고 대출 규제로 수요를 꺾고 세금으로 시장을 경직시키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가 아니라 공급 억제입니다. 이것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현실이 바뀌었나? 아니다. 전략이 바뀌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문제가 되었나? 아닙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되는 중이었습니다. 집값도 안정되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규제를 강화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치입니다. 지지율입니다. 정부 출범 초기 이재명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됩니다. 이때 정부가 뭘 할까요? 국민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 부동산 규제, 투기꾼 잡기, 큰 기업과 부자들을 때려잡겠다는 포퓰리즘. 이것이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동훈의 정확한 지적. 한동훈 전 대표가 언급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변명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됩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정책인 줄 알면서도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책의 효과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이득 때문에 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경직시키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을 것을 알면서도 국민 인기 얻기 위해 했다는 거죠. 청년들의 꿈 사라지다. 이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청년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오를까요? 아닙니다.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줄면 신축 아파트가 덜 지어집니다. 신축이 덜 지어지면 전세, 월세 공급도 줄어듭니다. 결국 청년들은 높은 전세, 높은 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은 점점 먼 꿈이 됩니다. 정부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청년들이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건설업, 부동산업 종사자들의 절망.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건설업 종사자, 부동산 중개인, 관련 산업 종사자들입니다. 거래량이 줄면 이들의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이들도 국민입니다. 이들도 생계를 위해 이 산업에 종사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이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계약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언급해야 합니다. 정치인의 공약이란 무엇인가? 국민과의 계약입니다. 국민은 그 계약을 믿고 표를 줍니다. 그런데 130일 만에 그 계약을 깨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배신입니다. 그 다음은 한동훈이 지적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직접 설명해야 한다. 왜일까요? 투명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바꿨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변명만 있고 설명은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신뢰를 더욱 깨뜨립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예측은 일치합니다. 이 정책이 지속되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 경직됩니다. 거래가 줄어들고 신축이 줄어들고 전월세 가격은 올라갑니다. 결국 누가 가장 고통받을까요? 투기꾼이 아니라 보통 국민입니다. 지지율 추이를 봐야 한다. 정부가 이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국민 지지율입니다. 부자와 투기꾼을 때려잡는다는 메시지는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진보 진영 지지층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 효과를 가질까요? 부동산이 더 경직되고 집값이 더 올라가고 청년들의 절망이 커질수록 국민의 신뢰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13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180도 바꾼 공약. 그 이유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숨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왜 공약을 뒤집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국민의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정치인은 말로 책임집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힘입니다. 뉴스 시사 한 잔이었습니다.